사랑을 붙잡으려 한 사람과 끝까지 욕심을 놓지 못한 사람. 같은 선택 앞에서 누군가는 다시 살아가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사랑과 파멸의 끝에서 각자가 선택한 결말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성재는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수빈이 여전히 너무도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헤어진 사이였기에 더 이상 속마음을 쉽게 드러낼 수는 없었죠. 그런데 며칠 전 지혁이 했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자고 깨달았어. 그 말은 성재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지금껏 아버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늘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혁의 말을 되뇌이는 순간 이유 없이 가슴이 뛰는 자신을 발견하죠. 성재는 결국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수빈이야. 강호의 가게를 나선 두 사람은 나란히 잠시 길을 걷습니다. 지혁이가 먼저 가버렸네. 내가 바래다 줄게, 수빈아. 아냐, 오빠, 버스 정류장 코앞이야. 버스 타고 가면 돼. 그래도 정류장까진 같이 가자. 수빈은 멈칫하더니 이내 미소를 짓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 그때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수빈은 추위에 몸을 움츠립니다. 그 모습을 본 성재는 아무 말 없이 수빈의 손을 잡아 자신의 코트 주머니 속으로 넣습니다. 수빈의 눈이 휘둥그레 커집니다. 놀라 손을 빼려 하지만 성재는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따뜻하지. 짧은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설렘을 나눕니다. 집에 돌아온 수빈은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성재 오빠 무슨 생각인 걸까? 설마 나랑 다시 잘해보겠다는 건가? 마음은 따뜻해지지만 곧 다시 무거워집니다. 안 돼, 큰오빠 상황도 안 좋은데 나까지 집안을 더 시끄럽게 할 수는 없어. 수빈은 마음이 아프지만 성재를 만나서 확실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마주합니다. 성재는 은근히 들뜬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리죠. 혹시 수빈이가 나를 다시 남자로 받아들이려고 만나자고 한 건가? 하지만 수빈의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습니다. 오빠, 나 오해하게 하지 마. 확실히 하려고 오늘 만나자고 했어. 지금 우리 집 상황 안 좋은 거 오빠도 잘 알잖아. 우리 더 이상 주변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 우리는 이제 오빠 친구의 동생 사이로 돌아가야지. 오빠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예상과 다른 말에 성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죠. 우리는 정말 사랑하면 안 되는 사이인 걸까? 그 순간 돌아서서 가려는 수빈을 성재는 끌어안습니다. 아니, 난 그러기 싫어, 수빈아. 이렇게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왜 주변 사람들 뜻대로 살아야 해? 지혁이가 그랬어. 후회되는 삶은 이제 살지 말라고. 그 말이 맞아. 나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이제는 내가 선택하고 싶어. 수빈아, 널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 성재의 말에 수빈의 눈가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그녀 역시 그의 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서서히 따뜻해져 오는 두 사람. 성재의 진심 앞에서 수빈도 더 이상 억지로 마음을 누를 수 없었죠. 그렇게 성재와 수빈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사랑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며 박진석과의 전면전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철저히 피해자였던 척 행동하며 사람들의 측은지심을 자극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고성희의 악랄한 거짓말은 하루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기세는 빠르게 역전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보다 못한 은호 측 사람들이 반박 글들을 댓글로 올리기 시작했고 이어 고성의 밑에서 일했었던 재단 직원들까지 그녀가 갑질을 일삼았던 것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댓글 위에 또 다른 댓글이 이어지며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고 화제를 놓칠 수 없었던 제작진들은 결국 그 관계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고성희의 만행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녀는 더 이상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고성희에게는 더 이상 갈 곳도 숨을 곳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를 아내로 맞이하려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박진석을 만류했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눈이 틀릴 리 없다며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렇게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였죠. 그러나 이제 박진석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굴욕감과 상실감으로 받아들입니다. 술로 자신을 달래던 그날 밤 보다 못한 성재는 결국 아버지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고 차라리 이혼을 하세요. 내가 왜? 자신들이 맞았고 내가 틀렸다는 걸 왜 인정해야 하는데? 난 그럴 수 없어.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피해자예요. 이 박진석이 피해자라고? 천하의 박진석이?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이미 세상에 알려졌다고요. 사람들한테 진실을 그렇게까지 보이기가 싫으세요? 그러면 그 여자와 다를 게 뭡니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제발요. 성재의 절절한 말에 박진석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박진석이 고성희와 이혼을 결심하려는 바로 그때 그녀는 스스로 마감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릅니다. 자신의 본성이 세상에 모두 드러난 순간 그녀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기 때문이죠. 속죄의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 그녀는 결국 차도로 뛰어듭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회장님 고성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박진석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때 그래도 사랑했던 여자였기에 그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죠. 고성혜, 당신답지 않게 그런 선택을 하다니. 박진석과 성재는 곧바로 응급실로 향합니다. 급히 수술이 진행되었지만 얼마 후 도착한 영나와 함께 들은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고성희는 끝내 깨어나지 못한 채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병원 측에서는 장기이식 동의서를 전달했죠.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성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뇌사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니 장기이식에 동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나와 우진이 의견도 듣고 아버지까지 모두 동의하신다면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재는 지역의 상황을 박진석에게 전합니다. 지금 당장 심장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바로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다음 날 우진은 병원에 도착해 고성희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결국 이렇게 됐네요. 어머니의 욕심, 야망, 분노, 거짓된 인생. 이제 다 끝났어요. 우진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담담히 그녀를 바라봅니다. 박진석과 성재는 우진이 영나와 함께 고성희의 장기 이식을 긴밀히 얘기합니다. 모두가 동의한 끝에 그녀는 이식 절차를 밟게 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고성희.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장기 이식을 통해 새 생명을 남기며 비로소 자신의 죄를 씻고 떠나게 됩니다. 성재의 모든 조치 덕분에 지역은 무사히 심장을 이식받게 되죠. 그동안 끝이 보이지 않던 슬픈 나날을 버텨온 지역의 가족들. 수많은 기도 끝에 지역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지역이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묵묵히 사랑과 헌신으로 버팀목이 되어준 은호가 있었습니다. 지역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은호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은호를 지켜보는 박진석. 그는 그녀 앞에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사실 그는 은호가 우진이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자식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기 시작했죠. 박진석은 은호 모르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녀를 돕고 보호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성재는 이제야 비로소 말할 타이밍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지역과 은호가 사랑의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며 자신 역시 수빈과 함께할 미래를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박진석 앞에 선 성재는 단단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수빈이와 결혼하겠습니다. 그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상 밖의 박진석의 대답에 성재는 잠시 당황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너는 나처럼 보여주는 삶 말고 진짜 너의 삶을 살아라. 그게 효도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시간들은 박진석에게 많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고
그 모습을 보며 성재는 오랜 시간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아버지와의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진석은 이어 말하죠. 그래, 날만 잡으면 되는 거냐? 그 말에 성재는 처음으로 박진석에게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박진석은 성재를 위해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성재와 함께 상철의 집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하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상철의 집 거실에서 마주한 박진석은 갑작스럽게 무릎을 꿇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저희 집에 과오로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놀란 성재와 상철은 급히 그를 일으키며 말합니다. 그만 일어나세요. 성재 아버지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튜브 방송 이후 고성희의 만행이 모두 드러난 뒤 상철은 생각했었죠. 박진석 참 불쌍한 사람이군. 잠시 후 모두 자리에 앉아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성재는 제 불찰로 참 안쓰럽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인품만큼은 제가 보장합니다. 분명 수빈이를 행복하게 할 겁니다. 수빈이 보내주신다면 제 딸처럼 소중히 아끼겠습니다. 상철은 다정과 눈을 마주봅니다. 그리고 다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죠. 사실 다정은 지혁이 수술받은 후 가족들에게 진심을 전했었던 말을 생각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해본 것들 망설이지 말고 다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수빈이와 성재도 우리가 가로막지 말고 둘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상철은 박진석을 향해 말합니다. 성재 아버지 수빈이 눈에 눈물 맺히는 날이 오면 그날 바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말에 박진석은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죠. 우리 딸 은호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두 집안은 긴 갈등을 내려놓고 따뜻한 화해로 수빈과 성재의 마음을 감싸줍니다. 며칠 후 성재는 수빈에게 프로포즈를 준비합니다. 그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 수빈의 친구에게 촬영을 부탁하죠. 촛불과 꽃으로 꾸며진 아무도 없는 카페에 들어서는 수빈. 그곳에는 꽃다발을 든 성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에게 다가서는 수빈은 성재의 앞에 서서 마주봅니다. 성재는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수빈아, 시작은 있었지만 우리의 끝은 이제 없어. 난 이제 죽어서도 너 하나만을 바라볼 거야. 그동안 옆에 있어도 보고 싶은 너였어. 이제는 마음 놓고 널 사랑할 거야. 사랑해 수빈아. 나랑 결혼해 줄래? 성재의 말에 감격에 찬 수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죠. 응, 당연하지. 나도 이제 오빠 손 놓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오빠 지켜줄게. 사랑해 성재 오빠. 두 사람은 깊게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얼마 후 성재와 수빈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후 수빈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은 또 한 번 큰 반응을 얻습니다. 친구가 촬영해준 성재의 프로포즈 영상이 업로드되자 선남선녀 커플이네요. 너무 로맨틱해요. 수백 개의 축하 댓글이 이어지며 조회수는 폭발합니다. 재벌가 아들과 유명 유튜버의 결혼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까지 나며 수빈은 더욱 주목받기 시작하죠. 수빈의 영향력 덕에 박진석의 스캔들로 추락했던 슈즈올의 브랜드 이미지는 다시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수빈의 감각을 눈여겨본 박진석은 그녀를 슈즈올로 영입할 계획을 세웁니다. 지난 신제품의 성공에 수빈의 공이 컸다는 성재의 말을 그는 오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수빈이에게 이야기를 꺼내야겠어. 결혼 전 수빈은 성재에게 말했었죠. 결혼하자마자 분가하기 싫어 오빠. 영나 씨와 아버님 둘뿐이잖아. 오빠까지 나가면 집이 너무 적적할 것 같아. 우리 한 집에서 같이 살자 오빠. 성재는 수빈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수빈은 결혼 후 박진석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한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그 풍경은 오래도록 깨지지 않을 평온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회사로 들어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박진석의 말에 수빈은 놀란 표정을 짓고 성재를 바라봅니다. 성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짓죠. 말씀은 감사하지만 아버님도 아시죠?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요.
같이 일하는 친구를 두고 그만둘 수는 없어요. 유튜브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빈이가 오는 조건으로 그 친구 자리도 함께 마련해 주겠네. 수빈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하고 박진석은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는 마케팅에 탁월한 수빈의 능력을 결코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충분한 고민 끝에 수빈은 다시 말합니다. 아버님, 해보겠습니다. 다만 제 친구는 거절했어요. 자기 힘으로 유튜브를 계속 키워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유튜브도 계속 병행하고 싶습니다. 그래, 겸업을 하겠다는 말이지? 알겠다. 그럼 시간 끌지 말고 하루빨리 회사로 들어오도록 해. 그렇게 수빈은 성재와 함께 슈즈호를 이끌어가게 되고 자신의 유튜브 역시 포기하지 않은 채 두 개의 길을 나란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박진석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회장 자리에서 내려올 준비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너무 늦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누군가는 끝까지 버텨 사랑이라는 답에 도달했습니다. 상처와 후회 그리고 용서 끝에서 각자의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선택의 끝이 이들에게 진짜 인생이 되기를 바랄 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